안녕하세요. 목허리 한방병원 남기봉 원장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성인 어깨 통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어깨가 아파 병원에 내원했다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회전근개 파열의 특징과 검사에 관한 이야기뿐 아니라 원인과 수술, 운동, 한방치료 등에 관한 10가지 사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첫 번째,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첫 번째는 파열이란 단어에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파열이란 단어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래도 파열의 사전적 의미가 무언가 깨어지거나 갈라져 터진 심각한 상태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치 어깨 근육이 완전히 찢어져 파열된 심각한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 보니 당장 치료를 하지 않으면 어깨를 못 쓰게 될 것 같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성급하게 수술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전근개는 누구나 조금씩 늙어가면서 퇴행으로 인해 손상이 생길 수 있는 근육입니다. 즉, 어깨 근육의 퇴행과 손상으로 인해 염증이 생기고 이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 바로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따라서 치료를 통해 통증의 원인이 되는 염증만 줄여준다면 대부분의 경우 수술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즉, 관리만 잘한다면 손상된 상태에서도 좋아질 수 있고 또 손상이 있다고 해서 계속 손상이 진행되어 어깨를 못 쓰게 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으셔도 파열이라는 단어에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알아야 할 두 번째는 회전근개 파열 시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퇴행으로 인한 손상으로 생긴 염증과 통증만 잡으면 회전근개가 파열되어도 별 문제 없이 어깨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회전근개 파열은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전근개 파열에도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젊은 사람이 사고를 당한 경우입니다. 만약 젊은 나이에 사고로 인해 어깨에 직접적인 큰 충격을 받아 회전근개가 파열됐다면 이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의 효과가 좋으려면 어깨 주변 근육과 인대, 뼈 조직 등이 아직 퇴행되지 않은 건강한 상태여야 합니다. 즉, 사고로 인해 회전근개가 찢어진 정도가 크고 다시 어깨에 힘이 들어가야 하는 활동들을 시작하는 것이 수술의 목적일 때가 진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 이와 같은 이유로 수술을 꼭 해야 될 때는 사고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아야 하므로 가능한 사고 이후 빨리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전근개 파열은 사고보다는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한 것입니다. 사고가 아닌 퇴행성 변화로 인한 회전근개 파열은 이미 어깨 주변 근육과 인대도 퇴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강한 어깨를 가진 사람보다 수술의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행성 회전근개 파열은 염증과 통증을 줄여주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꼭 알아야 할 세 번째, 회전근개 파열 치료 시 MRI 검사 결과만을 100%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을 가장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MRI 검사입니다. 물론 엑스레이를 통해 어깨뼈의 골극 형성 유무를 확인하거나 초음파를 통해 회전근개 파열 여부를 확인하여 진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파열된 범위나 파열된 힘층의 퇴행 여부 등을 세밀하게 관찰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MRI 검사 결과 파열이 보인다 해도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MRI 검사 결과만을 100%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즉, MRI 검사 소견에 파열이 보인다 해도 통증이 심한 사람이 있는 반면 통증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꼭 회전근개 파열만은 아니기 때문에 통증의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할 때는 의료진이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테스트하며 환자의 임상 증상을 꼼꼼히 확인하고 MRI 검사 결과와 임상 증상을 면밀히 비교하여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퇴행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환자마다 증상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통증이 언제 시작됐는지, 어깨 통증 외에 다른 증상이 있는지, 어떤 자세에서 통증이 나타나는지, 과거 사고가 난 적이 있는지, 통증을 악화시키는 일이나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등을
세세하게 파악하여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거의 대부분의 원인은 퇴행성 변화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크게 사고나 퇴행 두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우선 사고로 인한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에 직접적인 강한 충격을 받았거나 넘어지면서 손으로 지면을 짚었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퇴행인데 사실상 회전근개 파열의 거의 대부분이 퇴행에 의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어깨 근육과 인대가 퇴행되면서 어깨가 굳고 딱딱해지기 때문에 어깨 근육과 인대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회전근개가 손상되어 염증이 발생하고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어깨를 너무 과도하게 많이 쓰거나 어깨를 너무 안 쓰는 것도 문제가 되어 퇴행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어깨를 너무 안 쓴다면 적절한 스트레칭으로 움직임을 늘려주는 것이 좋고, 반대로 과도하게 많이 쓴다면 휴식을 취하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회전근개 파열은 크게 두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파열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중요한 또 하나의 원인에 대해서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꼭 알아야 할 다섯 번째. 회전근개 파열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바로 어깨 충돌 증후군입니다. 또 어깨 충돌 증후군은 라운드 숄더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뼈 위에 근육이 붙어 있는 다른 부위와 달리 어깨는 특이하게 뼈와 뼈 사이의 터널 같은 곳으로 어깨 근육, 즉 회전근개가 지나갑니다. 때문에 어깨가 자꾸 목 앞쪽으로 말리게 되면 회전근개의 가장 위쪽에 있는 극상근이 어깨뼈와 자꾸 부딪히면서 손상이 돼서 회전근개 파열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가 목 안쪽으로 반월처럼 말리는 것을 라운드 숄더라고 하는데, 라운드 숄더는 어깨 근육인 회전근개와 어깨뼈를 자주 부딪히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어깨 충돌 증후군이나 회전근개 파열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라운드 숄더 상태라면 말린 어깨를 이렇게 자주 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만약 한 손을 반대쪽 어깨에 이렇게 올린 후에 다른 쪽 손으로 어깨를 들어 올릴 때 팔꿈치를 위쪽으로 쭉 들어 올렸을 때 통증이 나타난다면 어깨 충돌 증후군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전근개 파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기에 치료를 받고 스트레칭을 통해 말린 어깨를 자꾸 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과 라운드 숄더, 자가 진단 등과 관련된 이야기는 현재 영상을 준비 중이니 꼭 구독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깨 충돌 증후군과 회전근개 파열을 예방하고 통증을 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섯 번째는 운동입니다. 지금 알려드린 이 두 가지 운동은 라운드 숄더를 펴줘 어깨 충돌 증후군과 회전근개 파열 증상을 호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깨가 몸쪽 앞쪽으로 말리게 되면 회전근개와 어깨뼈가 자꾸 충돌되어 손상되기 때문에 어깨를 펴주는 운동을 수시로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노머니 운동, 일명 목걸이 돈 없어 운동과 치맥 운동입니다. 다른 추가적인 운동 말고 이 두 가지 운동만 꾸준히 해도 어느 정도 어깨가 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어깨 충돌 증후군이나 회전근개 파열을 예방할 수 있고 통증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목허리 치맥 운동은 공식 채널에 가시면 다른 영상을 통해 보다 자세한 운동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노머니 운동은 현재 영상을 준비 중에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일곱 번째는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입니다. 회전근개 파열 초기에는 관절 부위가 둔하고 무지근하게 아픈 둔통이 나타나다 서서히 통증이 심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주로 많이 쓰는 어깨부터 통증이 시작되나 한쪽이 생기면 통증이 없는 반대쪽 어깨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양쪽 어깨에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통증은 주로 팔을 들어 올리거나 움직일 때 특정 각도에서 심하게 나타나며 어깨를 움직일 때 덜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또 힘이 빠지긴 해도 팔을 들어 올릴 수는 있지만 유지하지 못하고 금방 떨어지는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또 다른 주요 증상은 야간통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어깨 질환은 야간통이 주요 증상으로 꼽히는데 회전근개 파열도 낮보다 밤에 통증이 더 심해져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합니다. 이는 비교적 다른 것에 집중할 시간이 많은 낮보다 밤에는 조용한 상태에서 가만히 누워 있다 보니 모든 주의가 통증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또 잘 때 옆으로 누워 어깨를 깔아 뭉개면서 자는 것도 야간통이 극심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염증은 약침이나 봉침 등의 한방 치료를 통해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둔통과 야간통 등의 증상이 있다면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8번째,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꼭 알아야 할 8번째는 바로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사용할 때는 스테로이드 주사에 대해 잘 알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회전근개가 파열되면 많은 분들이 통증을 참지 못하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대표적인 양방 비수술 치료법으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제로 중단하여 통증의 원인이 되는 염증을 억지로 제거합니다. 따라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게 되면 통증이 즉시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테로이드 주사에 대해서 잘 알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장기적으로 많이 맞게 되면 결과적으로 관절의 구조물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스테로이드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제로 중단하는 과정에서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학 교과서에도 1년에 3회 이상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즉, 스테로이드 주사는 반드시 정해진 용량과 횟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통증이 안 낫는다고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반복적으로 맞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9번째,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꼭 알아야 할 9번째는 약침과 봉침 등의 한방치료는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염증과 통증을 줄이고 근육과 인대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회전근개 파열은 비수술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 사고와 같은 외부 충격으로 인해 설사 50% 이상 파열되었다 하더라도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때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한방치료입니다. 한방에서는 약침과 봉침 치료를 통해 회전근개에 생긴 염증을 제거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한약으로 기혈순환을 도와서 어깨 근육과 인대의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강화하여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한방치료는 일시적으로 통증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육과 인대의 기능 회복을 통해 기능이 회복된 상태를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절개나 마취 등이 없는 비수술적인 요법이기 때문에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고 매우 자연 친화적인 성격을 띠므로 나이가 많은 고령 환자도 안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나이가 많은 고령 환자일수록 무거운 물건을 들며 어깨를 무리하게 사용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방치료를 통해 통증과 힘 빠진 증상을 어느 정도 해결한다면 큰 불편감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자,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마지막 10번째는 회전근개 파열에 좋은 운동은 힘이 들어가는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는 것입니다. 회전근개 파열 환자는 이미 어깨 주변의 근육과 인대 등이 퇴행되어 손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힘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운동은 오히려 더 많은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어깨가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 내에서 편안하게 앞뒤, 좌우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통해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고무줄 같은 끈을 활용한 운동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이처럼 도구가 필요한 운동은 상대적으로 제약이 많습니다. 도구가 필요한 만큼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운동을 수시로 꾸준히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에 있어서 진짜 좋은 운동은 언제 어디서나 특별한 도구 없이 공간의 제약 없이 맨손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힘이 조금 들어간 상태에서 운동하기를 원한다면 특별한 도구 없이 물병을 한 손에 쥐고 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운동이 됩니다. 즉, 회전근개 파열 운동의 핵심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굳어있는 회전근개를 이완시켜 기능을 회복하고 통증을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보다는 맨손으로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꾸준히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맨손 스트레칭은 현재 영상을 준비 중이오니 추후 내 영상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